자, 오늘 1, 2월 마지막 강의가 되죠. 자, 오늘 주택법 진도를 준비하시면 돼요. 여러분 교재 603페이지 진도를 준비하십니다. 자, 603페이지를 펼쳐두시고 주택법을 아주 간략하게 좀 소개를 드리면서 시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까요? 자, 우리 건축법에서 그 건축물의 용도별 종류, 건축물의 그 용도별 종류는 몇 가지였죠? 29개, 단독주택, 공동주택 이렇게 시작했었죠.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이렇게 쭉 나가가지고 마지막에 29번이 야영장시설 용도까지 아무튼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별 종류는 29개로 건축물의 종류가 구분됐을 거예요. 자, 그 건축법상 그 용도 분류에서 주택으로 분류된 건축물,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그 주택에 관한 법이 이제 주택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주택법은 주택에 관한 법이고요. 제일 먼저 이제 주택법에서 총칙 파트가 나올 거예요. 총칙 파트는 주택법상 뭐 주택이 무엇인지, 또 주택의 종류, 뭐 주택에 대한 개념 정의 뭐 등등 나와 있습니다. 네. 자, 총칙 파트에서 매년 한 문제 내지 두 문제는 꼬박 출제됩니다. 한두 문제는 출제가 되고요. 네, 입문 과정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나중에 그 강의를 진행하다가 잠깐 한두 개 정도 주택법상 주택조합이라든지 공구에 관한 사항은 나중에 간단하게 다시 한번 더 복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본격적으로 총칙 파트를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입문 과정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택법의 중요한 파트가 주택의 건설, 주택 건설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공부했죠. 지난주에 건축법에 단독주택의 단위가 뭐죠? 호라고 하죠. 호. 공동주택 단위는 세대 그렇게 해가지고 단독주택 30호, 공동주택 30세대 미만. 그럼 많이 지어요? 적게 지어요? 집을 적게 지잖아. 단독주택 30호, 공동주택 30세대 미만의 집을 지으면은 건축법 적용을 받고 허가를 받고 집을 짓게 됩니다. 자, 그때 건축법상 건축 허가 받고 집을 지으면은 무엇으로 불러야 되죠? 건축주입니까? 사업주입니까? 건축주 그렇게 불렀다고. 자, 오늘 이제 주택 건설 파트에서는 자, 단독주택 30호, 공동주택 30세대 이상 집을 많이 짓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이제 주택법 적용을 받고 주택법상 주택 건설 사업 계획을 승인받고 집을 지어야 돼요. 자, 이렇게 주택법에 의해서 사업 계획 승인을 받고 집을 지으면은 사업주체, 주택 건설 사업 주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주택법에 의해서 누가 주택 건설 사업과 대지 조성 사업을 할 수 있는지 그 사업 주체에 관하여 제 시간에 구체적으로 공부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주택 건설 사업 주체가 주택을 건설할 때 주택법상 주택 건설 절차는 허가입니까? 승인입니까? 승인. 주택 건설 사업 계획을 승인받고 이제 주택법에 의해서 여러분이 살고 계신 아파트를 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이 두 가지 파트가 이제 건설 파트에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고요. 사업 주체하고 주택 건설 절차. 자, 이 건설 파트에서 아무튼 두 문제, 적게는 두 문제, 많게는 세 문제 정도 출제가 되니까 기본으로 이런 시간에 가장 핵심을 두어서 중점을 두어서 강의를 해야 될 영역이 건설 파트라는 것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이제 일정한 절차에 의해서 아파트 건설이 이루어졌습니다. 주택 건설이 이루어졌죠. 자, 이렇게 아파트 건설이 이루어지면은 이 아파트를 부장을 해야 되죠. 그 부장하는 것을 우리 주택법에서 무엇이라고 하느냐면은 주택의 공급이다라고 하게 돼요. 그러면은 자, 이 주택법에 의해서 이제 주택 공급 절차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자, 주택법상 주택 공급의 원칙, 주택법상 주택 공급 원칙에 대해서 오늘 공부합니다. 원칙에 대해서 공부하고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 그 무주택 서민이나 또 주로 그 유주택자유도 소규모 주택 소유자에게 이제 주택 공급 분양이 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제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공급받으려고 하는 경우가 무지하게 많죠. 그래서 그 투기 수요를 그대로 둘까요? 규제를 하게 될까요? 공급에서 규제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주택 공급 파트에서 분양가 상한제 들어보셨죠? 오늘 분양가 상한제를 공부하게 됩니다. 결국 분양가 상한제는 분양가를 자율적으로 주택 건설 사업 주체가 규정하지 않고 정할 수 없고 분양가를 이제 규제하는 거죠.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를 공부합니다. 자,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공동주택은 어떤 공동주택이 공급될 때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게 되는지, 또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지역이 어딘지 뭐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공급 파트에서 강의를 진행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급 파트에서도 네, 많게는 두 문제 정도 네, 매년 나온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두 문제 내지 세 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 파트다. 그렇게 보면 돼요. 네. 이쪽에 뭐 두 문제면 이쪽에 뭐 네, 두 문제 정도, 이쪽에 세 문제면 이쪽에 한 문제 정도 뭐 이런 식으로 네, 출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 주택법에서 가장 여러분이 중점을 둬야 될 두 가지 파트는 뭐죠? 네, 건설 파트하고 공급 파트라는 거고요. 오늘 강의도 주로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네, 기본 이론 강의를 진행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소개를 하죠. 네 번째는 여러분 교재를 계속 제가 얘기할 때마다 교재를 따라오시면은 책장만 넘기다가 볼일 다 보는 거죠. 뭐 책장은 지금 그렇게 따라올 수가 없어. 그래서 앞에 보시고 주택부에서 이런 내용을 공부하게 되거나 잠깐 소개를 받고 그 다음에 같이 공부하면 되죠. 계속 교재만 넘겨야 되는데 그냥 만지지 말고 여기 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아파트가 분양됐어. 아파트가 공급되면은 살다가 30년, 40년 되면은 건물이 노화되잖아요. 재개발, 재건축을 해야 되죠. 근데 재개발, 재건축은 무슨 법에 의해서 이루어집니까? 재개발, 재건축은 배웠잖아.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에 의해서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공동주택 리모델링 합니다. 아파트 리모델링은 무슨 법에 의해서 이루어질까요? 지금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주택법에 의해서 리모델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리모델링 파트는 이제 한 문항 정도를 출제를 하게 되는데, 이것도 이제 근래에 들어서 이제 출제를 시작을 했죠. 잘 출제를 하지는 않는 파트예요. 그래서 또 우리 특강도 하고 했기 때문에 리모델링 파트는 오늘 하지 않을 거예요. 문항수 적기 때문에 주로 건설 파트하고 공급 파트 위주로 강의를 진행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주택을 건설해서 공급하기 위해서는 주택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 주택 자금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주택 자금 파트에서는 딱 찍어서 하나만 하시면 되죠. 주택 상환사채라고 있어요. 그 주택 상환사채가 이제 중요 출제 포인트가 된다고 해서 주택 상환사채를 소개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강의를 진행할 거고요. 자, 주택법이 대략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떤 내용들을 공부하는지 여러분에게 이제 기본 이론 시간이니까 간략하게 소개를 좀 드린 거고, 이걸 뭐 적어놓고 뭐 할 필요는 없죠. 그냥 이렇게 소개받으면 되는 거고, 아무튼 주택법은 이렇게 해서 전체 문항수가 건축과 똑같아요. 7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데 출제되는 그 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분량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주택법은 한 5문제, 4문제, 5문제를 좀 쉽게 맞출 수 있는 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전략 과목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여러분 교재 603페이지 주택건설 파트에서 주택건설 사업주체를 공부할지도 그렇게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 교재 603페이지를 그대로 펼쳐두시고, 자, 01번에 보면 무엇이 나와 있죠? 주택건설 사업주체. 누가 주택법에 의해서 아파트 건설 사업이라든지 대지 종합 사업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 사업 주체. 이런 거 핵심 콕콕해 보시면은 사업 주체의 종류가 필기돼 있죠. 그죠? 네, 필기돼 있는데 평소 제가 필기하면서 설명한 스타일 그대로예요. 그래서 필기를 해뒀으니까 그 필기를 참고하면서 네, 강의를 편안하게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네, 교재에 필기 있습니다. 잘 보시고 강의 들으면 되겠네 이제. 자, 주택법에 의해서 주택 건설 사업을 하거나 대지 종사업을 하면 무엇으로 불러야 되죠? 사업주체. 주택법에 의해서 주택 건설 사업과 대지 종사업을 할 수 있는 자를 사업의 주체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 사업 주체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돼요. 제가 설명할 때 이제 호흡을 맞춰서 같이 계속 반복하고 좀 익숙하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업 주체는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첫 번째 단독 사업 주체가 있어요. 단독으로 주택법에 의해서 주택 건설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단독 사업 주체와 공동 사업 주체로 구분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단독으로 주택 건설 사업을 할 수 있는 자, 사업 주체는 다시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자, 국가 등 공공 사업 주체가 있고 등록 사업자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자, 공공 사업 주체 하면은 자, 국가라든지 같이 외워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자체죠. 그리고 주공 어디죠?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리고 누구죠? 지방공사 지방공격법상 설립된 지방공사. 서울 같으면 SH공사라고 있습니다. 서울주택공사 있어요. SH공사 지방공사 이렇게 되죠. 그럼 봐요. 국가지방자치단체 그리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기업법상 설립된 지방공사는 공공사업주체로서 단독으로 주택법에 의해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주택건설 사업을 할 수도 있고 대지종 사업을 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은 서울시는 어디에 해당되죠, 여러분? 서울시는 국가입니까? 지방자치단체입니까? 지방자치단체. 여기에 해당되죠. 그럼 우리 서울시에서는 서울시는 공공사업주체로서 단독으로 주택법상 뭐 할 수 있죠? 주택건설 사업을 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서울시는 법적으로 주택법상 단독으로 아파트 분양 사업 할 수 있어요. 아, 그렇구나. 국가등은 단독으로 주택법에 의해서 주택건설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의 주체가 될 수 있구나. 그렇게 하면 되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상대된 개념, 공공사업주체에 대응된 개념이 뭐죠? 등록사업자니까 눈치채셨죠? 그러면 등록사업자 누가 될 수 있는 거죠? 공공사업주체에 대응된 개념이니까 개인과 그리고 민간 법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민간 법인이니까 우리 대우프로지오 그죠? 현대 아이팍 롯데캐슬 이런 건설회사들은 개인입니까? 법인입니까? 법인이잖아. 그럼 이런 얘기잖아. 자, 우리나라의 개인과 민간 법인이 단독으로 주택법상 주택건설을 하려면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서 사업자를 등록하게 됩니다. 이를 등록사업자로 부르는 거라고. 그러면은 자, 그때 이제 단독주택 20% 공동주택 연간입니다. 연간 기준으로 단독주택 20%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의 이제 주택건설 사업을 하고 싶다. 그 개인과 민간 법인은 주택건설 사업자로 등록해야 돼요. 이렇게 연간 20% 20세대 이상 주택건설 사업을 목적으로 등록한 주택건설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과 민간 법인을 뭐라고 하는 거죠? 등록사업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현대건설은 개인으로서 연간 단독주택 20% 공동주택 20세대 이상 건설을 목적으로 주택건설 사업자로 등록하고 이제 등록사업자로서 단독으로 주택법에 의해서 아파트 분양 사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됐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대지죠. 연간 기준으로 대지는 10,000제곱미터 이상이에요. 10,000제곱미터 이상의 대지 조성 사업을 목적으로 한다면은 대지 조성 사업자로 국토교통부에 등록한다고. 등록하면은 또 그 개인과 민간법인도 등록 사업자가 돼요. 그래서 우리 주택법상 사업주체의 대부분은 누구라는 겁니까? 가장 많은 그 사업주를 대표하는 게 등록 사업자가 되는 거지 뭐. 그죠? 그러니까 그 아파트를 분양하는 모든 건설회사들은 주택건설 사업자나 대지소송 사업자로 주택법상 등록한 무슨 사업자죠? 등록 사업자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단독으로 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조금 이따 공부할 거예요. 등록 사업자, 개인간 민간 법인과 오자 누가 등록하지? 등록 대상. 그리고 등록 대상 되면은 등록 요건을 갖춰야 되죠. 등록 요건을 가져서 어디에 등록하지? 등록 요건 그리고 등록 기관 등에 대해서 잠시 뒤에 학습하면 됩니다. 교재 다 있는 내용에 의해서 교재 읽어서 밑줄 거 드릴 거라고 잠시 뒤에 기다려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공동사업주체겠습니다. 주택법상 공동사업주체 될 수 있는 자 일단은 이제 혹시 지난해에 공부를 했거나 그리고 그 11월 12월 입문 과정에 제가 설명 다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쯤은 이제 주택법상 공동사업주체가 누가 있죠라고 하면은 이렇게 제목들이 좀 떠올랐으면 좋겠습니다. 막 지난해에 공부하시던 분들이 제목이 막 떠오르고 있죠. 주택법상 공동사업주체 될 수 있는 자 떠오르죠. 네, 그분들이 공동사업주체 되는 거라고. 자, 주택법상 공동사업주체 될 수 있는 자 첫 번째, 자 하나씩 외워볼까요? 토지 소유자는 공동사업주체 될 수 있죠. 제가 만약에 판교지역에 땅 10만 평을 가지고 있다고. 만약에 제가 판교지역에 땅 10만 평 정도를 가지고 있으면 어깨에 힘을 좀 줘도 되겠죠. 네, 그래서 땅 10만 평 가지고 제가 현대건설 부르는 거야. 일로 와봐, 현대건설. 여기 10만 평이 이거 내 땅이거든. 여기다 우리 아파트 분양 사업 같이 한번 해볼까?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토지 소유자 나하고 현대건설은 무엇이 되는 거죠? 공동 사업주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땅 가지고 있으면 등록 사업자 불러서 함께 주택건설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는 플러스 누구하고 등록 사업자를 등록한 건설회사와 함께 주택건설을 하여야 합니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다. 그래서 임의 규정이죠. 이 부분은 출제를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로 정답을 결정하게 돼요.
토지 소유자는 등록 사업자를 등록한 자와 함께 주택건설을 할 수 있다. 그렇게 하시면 되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택조합입니다. 주택조합. 그럼 주택조합은 몇 개가 있죠? 세 개가 있습니다. 일단 뭐 11월, 12월에 주택조합을 배웠지만 다 잊어버렸죠. 그래서 세 가지 제가 복습해 드릴게요. 지역주택조합이 있고요. 직장주택조합이 있고, 그리고 리모델링 주택조합, 이렇게 세 개가 있다고. 그 중에서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이미 소유하고 있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이 목적이기 때문에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주택 건설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래서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공동사업주체에서 제외돼요. 그래서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제외한 그 주택조합이니까 지역조합과 직장주택조합이죠. 지역조합과 직장주택조합은 등록사업자를 등록한 자와 함께 조합원의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다. 그때 함께하면은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를 무엇이라고 하죠? 공동사업주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와 주택조합은 등록사업자를 등록한 자와 함께 주택건설을 하여야 합니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다. 임의 규정이에요. 두 가지 임의 규정이고, 그리고 이제 하나가 있습니다. 마지막이 고용자라고 합니다. 고용자. 자, 고용자는 누구냐 하면은 소속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 소속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니까, 우리 현대자동차는 이제 법인으로서 수만 명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죠. 그럼 현대자동차가 그 고용하고 있는 사원들 아파트, 사원용 아파트를 건설할 수도 있죠. 이렇게 소속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이제 고용자라고 하고요. 이 소속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고용자가 그 소속 근로자를 위해서 주택을 건설할 때, 아파트 지을 때는 법적으로 등록사업자를 등록한 자와 함께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때 함께하면은 고용자와 등록사업자도 무엇이 되는 거죠? 공동사업주체 되는 거예요. 근데 저 구별되죠? 토지 소유와 주택조합은 등록사업자를 등록한 자와 함께 주택건설을 하여야 합니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다. 이미 규정으로 되어 있고요. 이제 소속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고용자가 그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를 위한 주택을 건설할 때는 주택건설사업자를 등록한 등록사업자와 함께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자는 등록사업자와 함께 하여야 한다. 의무 규정입니다. 이거 구별하셔야 시험 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머릿속에 이렇게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주택법상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을 할 수 있는 자, 공동사업주체는 몇 개가 있죠? 3개. 토지 소유자 가능하죠. 주택조합 가능하죠. 그리고 소속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고용자 가능하죠. 이렇게 제목들을 좀 목차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아셨죠? 네.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사업주체에 대한 전체를 제가 소개를 드린 거죠. 그 중에서 별도로 시험 나온 것은 등록사업자고, 그리고 누죠? 주택조합이 별도로 출제가 되더라는 거지. 그래서 주택조합은 그래 출제 가능성이 99%, 100%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해 주택조합도 시험 나오는데 매년 시험을 나오기 때문에 요즘에는 난이도가 무지하게 높아요. 그래서 아마 독학으로 교재만 외워서 답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봐야 돼요. 상당히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뭐 재밌는 암기방법 공부하고 해서 들어가면 다 배신감을 느끼게 되죠. 답 못 찾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상당히 깊게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주택조합. 그래서 지금부터 오늘 7시간 아마 주택조합에 가장 중점을 둬서 여러분이 깊게 이해하는 방법으로 주택조합 강의를 드릴 예정이고요. 주택조합의 종류 일단 해야 되겠죠. 주택조합의 종류 당연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주택조합 종류 3가지를 제가 마이크 들고 지역주택조합이 뭐죠? 라고 인터뷰하면은 말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 이걸 책 보지 않고 말을 못하면 모르는 거예요. 그 정도로 개념을 명확하게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 네, 조금 더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택조합의 설립 절차. 어떤 절차를 거쳐서 주택조합이 설립될까? 그 다음에 주택조합이 설립되면 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 등등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이 학습을 하게 돼요. 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용어 정의를 11월, 12월에 했지만 지금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거 주택조합을 다시 복습을 하고 주택조합을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자 11월, 12월 입문과정 해드렸지만 죄송하지만 다시 해야 되겠어. 그래서 자 여러분 교재 좀 앞쪽으로 오세요. 네, 여러분 교재 앞쪽에 제가 모시고 갈게요. 용어 정의 파트에 597페이지 정도 있을 거예요. 597페이지 오십시오. 여러분 교재 597페이지 중간에 오셨습니까? 네, 597페이지 오시면 4번에 봅니다. 주택조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별표를 하시고
별표 하나 있으니까 처음 하면 한 10번 정도 반복해서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내가 되죠. 읽어보겠습니다. 주택법상 주택조합. 교재 빨리 보십시오. 무슨 조합이 있어요? 597페이지에 네, 주택조합에 무슨 조합이 있습니까? 지역주택조합이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네, 처음 들으시면 지역주택조합 미칠 것이죠. 그리고 저 무슨 조합이 있죠? 직장주택조합이 있습니다. 직장주택조합이 있고, 그리고 무슨 조합이 있죠? 리모델링 주택조합. 이렇게 해서 3개가 있어요. 지역조합, 직장조합, 리모조합. 이렇게 좀 외우십시오. 지역조합, 직장조합, 리모조합.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있다는 얘기죠. 네. 자, 지역주택조합이라 하면, 자, 교재 보십시오. 597페이지죠. 자, 지역주택조합은 교재에 미칠 거죠. 다음 구분에 따른 지역 줄 거예요. 다음 구분에 따른 지역 줄 것이고요. 자, 다음 구분에 따른 지역을 밑줄 것이고 작게 줄 거예요. 줄 것이고 밑에 적으십시오. 같은 모집 지역입니다. 같은 모집 지역을 의미합니다. 같은 모집 지역을 말해요. 그래서 지역주택조합에는 이걸 외우셔야 돼요. 같은 모집 지역 꼭 외워야 됩니다. 같은 모집 지역에 거주하는 누가? 주민 동그라미 합니다. 같은 모집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주민 동그라미 무엇을 목적으로 합니까? 주택 마련 동그라미 하십시오. 내 집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 얘기죠. 네. 그다음에 내려오십시오. 직장주택조합이에요. 그때 같은 모집 지역은 박스 안에 들어옵니다. 밑줄 것도 괜찮습니다. 속도가 상당히 빨라요. 자, 같은 모집 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는 같은 모집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지역주택조합 설립할 때 서울, 경기, 인천은 다른 지역이 아니고 같은 모집 지역으로 보는 거죠. 그러면은 서울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 두고 실제로 거주한 자는 인천이나 경기도 어떤 지역에서 설립하는 지역주택조합에도 가입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서울, 경기, 인천은 같은 모집 지역이에요. 그리고 2번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같은 모집 지역이고요. 4번에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마찬가지고 6번에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마찬가지고 7번 부산, 울산, 경남도 같은 모집지역으로 보는 거야. 이렇게 같은 모집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주택 마련을 목적으로 하면 무슨 조합이죠? 지역주택조합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직장입니다. 같은 직장 동그라미 하죠. 같은 직장 동그라미 하시고 같은 직장에 누가? 근로자 동그라미 하시죠. 근로자가 주택 마련 동그라미 합니다. 주택 마련을 목적으로 하면은 직장주택조합이 됩니다. 여러분 서울대학교 교직원은 전부 유주택자입니까? 교직원 중에서 무주택자가 있을까요? 서울대학교 교직원도 무주택자가 있을 수 있죠. 만약에 우리가 전부가 서울대학교 교직원이야. 우리가 점심 먹다가 나 집 없어 이번 전셋집 옮겨야 되는데 진짜 구하기 힘든 거 있지? 나도 전셋집이야 막 그러는 거야. 그 우리끼리 말이야. 내 집 마련 목적으로 주택조합 하나 만들까? 만들면은 서울대학교 직장주택조합 그렇게 되는 거라고. 같은 직장 근로자가 주택 내 집 마련 목적으로 조합을 설립합니다. 무슨 조합이죠? 직장주택조합 그렇게 되죠.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공동주택 소유자를 동그라미 하십시오. 공동주택 소유자 그 단어를 꼭 외워야 될 단어입니다. 공동주택 소유자가 그 주택이니까 그 공동주택이잖아. 그 공동주택을 마련합니까? 리모델링입니까? 리모델링 거기다가 마련 쓰면 틀리는 거잖아. 리모델링 이게 목적이 되는 거죠. 리모델링 동그라미를 목적으로 설립하면 무슨 조합이죠? 리모 조합 그렇게 된다고. 자, 그러면 이제 고개를 들고 자 보십시오. 방금 교재에 밑줄 그어드린 거 있죠. 이거 다시 한번 설명을 들어보세요. 그래서 앞에 보시고 집중하세요. 자, 제가 교재를 일부러 읽어드린 게 참 편안하게 들으라는 거죠. 교재에 있는 내용이니까. 그래서 필기 대신에 밑줄 그어드린 거예요. 앞에 볼까요? 주택법상 주택조합에는 무슨 조합이 있습니까? 여기 보고 하세요. 무슨 조합이 있죠? 지역주택조합이 있다. 같이 외워 같이. 이걸 계속 수업 시간 연습하지 않으면 몇 개월 강의 듣고도 무슨 조합이 있습니까? 말도 못해. 조합 3개도 못 외우는 거예요. 어떻게 시험 치겠다고. 지역주택조합이 있죠. 지역주택조합이 뭐죠? 같은 모집 지역. 이거 안 외우면 안 된다니까. 같은 모집 지역. 이거 외워야 돼요. 같은 모집 지역. 그러니까 지역주택조합의 개념을 정의할 때 이 단어를 안 넣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같은 모집 지역 외우시라고. 같은 모집 지역에 거주하는 누가? 주민들이 무엇이 목적이죠? 내 집 마련. 그럼 여기서 우리가 내 집 마련이 목적이니까 생각해 보자고. 주로 유주택자입니까? 무주택 서민들입니까? 주로 무주택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을 목적으로 지역주택조합을 만들거나 같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주로 무주택자들이 내 집 마련을 목적으로 주택조합을 만들면은 지역주택조합이 되거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잖아. 마련.
그러면 이때 마련은 내 집 마련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걸 해석을 해야 돼요. 이걸 해석 못하면 안 된다고. 이때 내 집 마련 방법은 아까 마련에 적어도 괜찮아요. 지역주택조합은 같은 모집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주택 마련할 때 마련을 동그라미에 뒀죠. 이때 마련이 뭐냐면 건설이에요. 건설. 마련은 곧 주택 건설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이야기잖아. 지역주택조합을 만들어서 그 주택조합에서는 조합원의 내 집 마련을 어떻게 하느냐면은 지역주택조합에서 직접 아파트를 건설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아파트를 이렇게 건설해서 이 건설되는 아파트를 일반 분양 먼저 합니까? 조합원에게 우선 분양합니까? 조합원에게 우선 분양해 주는 방법으로 조합원의 내 집 마련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지역주택조합을 만들면은 지역주택조합에서 조합원의 아파트를 직접 건설하고 그 건설된 아파트를 조합원에게 우선 분양해 주는 방법으로 조합원의 내 집 마련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내 집 마련 방법은 주택을 직접 건설하여서 내 집 마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 다음에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려면은 그 지역주택조합은 설립을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지역주택조합의 설립 절차는 원칙이 뭐죠? 인가. 주택조합의 설립 절차는 원칙이 인가예요. 인가. 설립을 인가받는데 누구로부터 인가를 받느냐면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설립 인가를 받는 거죠. 그러면은 서울시 지역주택조합이 그 소재지가 서울시 강남구야. 강남구면은 그 지역주택조합 설립할 때 강남구청에 가서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아야 되는 거라고. 그 다음에 생각해봐요. 그때 조합 설립인가,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 신청하려면은 지역주택조합의 내 집 마련 방법은 아파트를 건설해서 건설된 아파트를 조합원에게 우선 분양해주는 방법으로 내 집 마련이 이루어지잖아. 그러면은 지역주택조합은 아파트 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조합이기 때문에 건설할 수 있는 땅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하죠. 그래서 주택건설 대지 면적, 이 주택건설 대지 면적 80% 이상에 대한 사용권원이 확보됐을 때 그 서류를 첨부해서 조합 설립인가 신청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때 마련을 건설로 해설하지 못하면, 해석하지 않으면 이런 이해가 될 수 없는 거죠. 요즘 출제가 상당히 깊게 나오니까 이렇게 이해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고 교재만 밑줄 꽂고 외워서는 답을 찾기 어렵다니까. 상당히 어렵다니까, 난이도가. 작년에 솔직히 주택법의 주택조합 문제는 작년에 정답률이 한 5%, 수험시간이 95% 틀릴 정도. 난이도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혼자 책 외우면은 재미있게 쉽게 공부하면은 나중에 운다는 거죠. 지금은 재미있게 공부하되 상당히 좀 수준 있게 좀 이해하셔야 돼요. 다음 두 번째, 직장주택조합 보겠습니다. 직장주택조합은 아까 우리 개념을 어떻게 정의했죠? 같은 직장이 단어를 외워야 되나요? 같은 직장, 같은 모집지역 구분하시라고. 같은 직장이죠. 같은 직장 근로자, 같은 직장 근무자들이에요. 같은 직장 근로자들이 무엇이 목적이었습니까? 주택 마련, 내 집 마련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때도 주로 무주택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을 목적으로, 같은 직장을 다니는 무주택 서민들이 주로 내 집 마련 목적으로 만들면 직장주택조합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잖아요. 자, 이때 내 집 마련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직장주택조합의 내 집 마련 방법은 두 가지. 지역주택조합처럼 주택조합에서 아파트를 건설합니다. 직접 건설하여서 내 집 마련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미 건설된 국민주택을 공급받을 목적, 이미 건설된 국민주택을 공급받을 목적으로 설립하는, 공급을 받을 목적으로 설립하는 직장주택조합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 법에서 뭐 직장주택조합은 두 가지 있다라고 말하지 않지만 해서상 직장주택조합 몇 개가 있죠? 두 개가 있어요. 건설 목적, 조합원의 아파트를 직접 건설할 목적으로 설립하는 직장주택조합도 있고, 이미 건설된 국민주택을 공급만 받을 목적으로 설립하는 직장주택조합. 이렇게 해서 주택급성 직장주택조합 몇 개죠? 두 개. 해석상 이렇게 가능해요. 그리고 건설 목적으로 직장주택조합 설립할 때는 조합 설립을 뭐하죠? 인가받습니다. 그때 인가받을 때는 시장 군수구청으로부터 설립 인가를 받아야 되고, 이때는 건설해야 되니까 똑같이 주택 건설 대지 면적 몇 %? 80% 이상에 대한 사용권을 확보한 후에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럼 만약에 주택 건설 대지 면적 80% 이상에 대한 사용 권한을 확보하지 못한 지역조합과 직장주택조합은 설립인가 신청할 수 있어? 없어요. 반드시 토지 면적 80% 이상에 대한 사용 권한을 확보한 서류를 첨부해야
나중에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이 가능하다고. 근데 똑같은 직장 조합이지만 이미 건설된 국민주택을 공급만 받을 목적으로 만들면은 설립 절차가 달라요. 설립 절차가 인가가 아니고 시장 군수자에게 뭐하죠? 신고로 설립이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신고하죠? 시장, 군수, 구청장, 주된 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설립을 신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직장주택조합은 해석상 몇 개가 존재하죠? 2개. 건설 목적의 직장조합과 공급받을 목적의 조합이 있고, 공급받을 목적의 조합 설립 절차는 뭐죠? 신고 그렇게 된다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있죠.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있습니다.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누가 만들죠? 공동주택 소유자가. 이걸 외우셔야 돼요. 공동주택 소유자가. 이런 단어들을 탁탁 이제 머릿속에 그냥 꽂아 넣는 기분으로 외워둬야 됩니다. 공동주택 소유자가 이 반복해야 돼요. 그럼 해석하면은 단독주택 소유자는 주택법상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 O 믿겠습니까? O. 그런 대답을 O라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게 명확하지 않으면 답 찾기 힘들어요. 막 이렇게 되죠. 계속 심시에 고민해야 된다고. 공동주택 소유자가 해당 공동주택을 뭐 하는 게 목적이죠? 리모델링이 목적이죠. 그럼 봐요. 주택조합 설립 목적은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는 거야. 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조합은 지역조합과 직장조합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나오면은 지역조합과 직장조합만 해당하는 거야. 리모델링은 마련합니까? 리모가 목적입니까? 이미 소유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을 목적으로 하지 주택 마련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은 리모델링 주택조합도 설립은 인가받거든요. 리모델링 주택조합도 설립 절차는 인가예요. 누구로부터 인가를 받죠?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설립 인가를 받지만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 인가 신청할 때는 주택 건설 대지 면적 80% 이상에 대한 사용권을 확보해야 한다. 오 믿겠습니까? X. 건설 목적으로 해요, 안 해요? 안 하니까 주택 건설 대지에 대한 사용권 확보도 필요 없지 않느냐는 얘기죠. 이해가 되죠, 이제? 그래서 왜 마련을 동그라미 하고 리모를 동그라미 하고 여기에 동그라미 들어가서 외우게 하는지 알겠죠? 이거 못 외우면 안 돼요. 앞으로 지역조합이 뭐죠? 이걸 말할 수 있어야 아는 거로 취급하겠어. 앞으로 알겠죠? 같은 모집 지역 주민들이 내 집 마련을 목적으로 설립합니다. 무슨 조합이죠? 지역주택조합. 그리고 같은 직장 근로자들이 내 집 마련을 목적으로 설립합니다. 무슨 조합이죠? 직장주택조합. 그리고 공동주택 소유자가 해당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목적으로 만듭니다. 무슨 조합이죠? 리모조합. 그렇게 된다고. 네. 기본 이론 시간 아니면 사업 주체 이렇게 시간을 배정을 못 한다고 해서 기본 이론 때 정말 잘 배워야 되고요. 상당히 어렵게 나온다니까. 그러면은 지금부터 지금 여기 설명해 드린 거 주택조합 설립 절차 교재 확인해 드릴게요. 아까 여러분 그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교재 몇 페이지에 오시려면은 이제 609페이지 오십시오. 609페이지 여러분 교재 609페이지 오십시오. 여러분 교재 609페이지 오시면 저 위에 큰 3번에 주택조합 나와 있습니까? 별표하시고요. 그 주택조합 뒤에다 부제목을 쓰십시오. 이게 조합 설립 절차입니다. 조합 설립 절차. 조합의 설립 절차가 되는 거죠. 주택조합 설립 절차는 원칙은 뭐죠? 인가 특례로서 뭐죠? 신고. 여기 보십시오. 주택조합 설립 절차는 전부 뭐죠? 인가가 원칙이잖아. 인가가 원칙인데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만 설립 절차가 뭐죠? 신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 609페이지에 자 1번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줄 거예요.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줄 것이고 뒤에다 인가를 동그라미 크게 하시고요. 뒤에다가 적으십시오. 원칙. 읽어볼게요. 밑에 이렇게 드립니다. 많은 세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마련 동그라미. 그 다음 머릿속에 무슨 조합이죠? 지역조합과 직장조합을 말하는 거잖아. 지역조합과 직장주택조합이 그 다음에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리모델링은 뭐죠? 동그라미 하시고 무슨 조합이죠? 리모델링 주택조합이잖아. 그래서 지역조합과 직장조합 그리고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줄 것이십시오.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으로부터 뭘 받죠? 인가 동그라미,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주택조합의 설립 절차는 원칙은 인가예요. 그리고 2번 여러분들 2번 줄 거죠?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동그라미다. 마련 동그라미. 이때 마련은 이걸 뭐죠? 지역 직장조합. 이때 지역 직장조합은
공급받을 목적의 조합입니까? 건설 목적입니까? 건설 목적이라고. 그 건설 목적이니까 주택 건설 대지가 필요하죠. 그래서 두 번째로 보라고.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으시는 자는 해당 주택 건설 대지 면적의 몇 퍼센트? 80% 이상에 대한 사용권을 확보하여야만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네. 자, 그 밑에 보면 이제 더 알아보기에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할 때 교리 요건 나와 있죠. 나중에 이제 암기하면 돼요. 그래서 그 박사는 1번에 점 2개 있을 거야. 점 2개 묶어서 암기, 교리 요건입니다. 교리 요건 암기 이런 것은 나중에 암기해요. 한 5일 정도 되면은 서서히 이제 암기를 시작하자고 할 거예요. 그 전에는 뭐 암기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책잘 넘겨봐요. 610페이지 보십시오. 610페이지에 611페이지 611페이지 오면은 저 위에 2번 주택조합의 설립신고 줄 것이죠. 주택조합의 설립신고 611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에 주택조합 설립신고 신고 동그라미 하시고 신고는 원칙입니까? 특례입니까? 특례. 주택조합의 설립 절차는 원칙은 뭐죠? 인가고 특례로서 신고로 설립할 수 있는 조합이 있다는 거죠. 읽어볼게요. 다 설명드린 거라고 줄 것이죠.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였습니까? 공급받기 위해서입니까? 공급받기 위하여. 너무 중요한 거잖아. 거기서 공급을 동그라미 이때 공급은 무엇과 무슨 단어와 구분해야 되죠? 건설하고 구분해야 되죠. 건설이 아니고 공급이잖아.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 하면 틀려버린다니까.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그 자리에 건설 쓰면 틀려버려요. 얼마나 깐깐하게 나오는데. 국민주택을 공급받을 목적으로 무슨 조합이죠? 직장주택조합, 직장 동그라미, 직장조합을 설립할 때는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설립을 인가받습니까? 신고합니까? 신고 동그라미. 이해가 다 됐죠? 네, 설명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옵니다. 610페이지 오세요. 610페이지 오세요. 610페이지 오셔서 제일 위에 더 알아보기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시 첨부 서류 나와 있습니까? 미칠 거예요. 지역주택조합과 직장주택조합의 경우 줄 것입니다. 지역주택조합과 직장주택조합 설립 인가 신청할 때 첨부해야 될 서류가 6개가 나와 있을 거예요. 첨부 서류 6개 나와 있죠. 동그라미 1번부터 5번을 앞줄로 묶어줍니다. 동그라미 1번부터 5번, 동그라미 1번부터 5번을 앞줄로 묶어서 앞에다가 적어주십시오. 공통 서류예요. 공통 서류니까 모든 주택조합은 설립인가 신청할 때 전부 동그라미 1번부터 5번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하는 거야. 근데 6번은 공통 서류가 아니니까 6번은 무슨 조회만 필요합니까? 지역조합과 직장조합 설립인가 신청 시에만 첨부되는 서류잖아. 그래서 외울 때는 공통 서류 위주로 외워야 됩니까? 6번입니까? 6번을 암기하셔야 되는 거죠. 지역주택조합과 직장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자 이때 지역조합과 직장주택조합은 공급받을 목적입니까? 건설 목적입니까? 건설 목적의 조합이라고. 주택을 건설할 목적으로 지역조합과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할 때는 공통서류 외에 6번을 첨부해야 되는 거죠. 6번 줄 거죠. 주택 건설 대지 면적 몇 퍼센트? 80% 이상에 대한 사용권은 확보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필요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이럽니다.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경우 첨부 서류입니다.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할 때 첨부 서류 1번에 봅니다. 1의 동그라미 1번부터 5번까지의 서류. 이것은 뭐죠? 공통서류죠. 그래서 1번 뒤에 적으십시오. 공통서류. 공통서류는 암기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은 자동으로 그 밑에 2번 동그라미 2번 3번 4번은 공통서류입니까? 리모조합의 하나는 서류입니까? 리모조합의 하나는 서류잖아.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서에만 첨부된 서류예요. 이거 세 개를 같이 외워야 된다고. 그럼 시험 이렇게 나온다고. 다음은 조합 설립인가 신청서의 첨부 서류 중에서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 시에 하나요? 첨부되는 서류를 묶은 것은 그럼 답은 2번, 3번, 4번을 찾아야 되잖아. 예를 들면 그렇게 문제가 나온다고. 상당히 어렵죠. 조합 설립인가 신청의 결의증명서류 줄 것이죠. 결의증명서류. 이 결의 동의요건, 결의를 위한 동의요건 나중에 외우기로 했죠. 일단 외울 필요는 없고 결의증명서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자, 건축법 규정에 따라서 건축기준 완화 적용이 결정됐을 때 건축기준 완화 적용 증명서, 건축기준 완화 적용 증명서 딱 그렇게 오셔야 되죠. 그리고
그 리모델링 하려면 사용검사, 사용승인 일로부터 일정한 기간이 경과돼야 되죠. 예를 들면 밑에 줄 거예요. 대수선 리모델링입니다. 대수선 리모델링은 사용검사, 사용승인으로 몇 년 경과해야 되죠? 10년 경과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한 거예요. 대수선 리모델링은 사용검사, 사용승인 후 10년 경과된 아파트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증축 리모델링은 몇 년? 15년 경과됐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게 되는 거죠. 네, 자 지금까지 주택조합 설립과 신청 시 첨부 서류였고 그 밑에 확인 예제 보면 문제가 나와 있죠. 28년. 그러니까 요즘에 이 정도 수준인데 이 정도 수준 시험에 내니까 독학으로 하신 분은 거의 뭐 답 찾을 수가 없는 거죠. 밑줄 꽂고 암기만 해서는 안 될 이유들을 한참 지금 사업주체에서 설명을 드린 거죠. 네.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갑니다. 오른쪽으로 오셔가지고 611페이지입니다. 611페이지 조합원 구성이 나와 있을 겁니다. 조합원 구성 나와 있습니까? 조합원 구성 읽어드립니다. 주택조합은 다음 줄 것이십시오. 주택건설 예정시대소 가로를 건너뜁니다. 주택건설 예정시대소의 몇 퍼센트? 50%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되 계속 줄 거예요. 조합원은 20명 이상이어야 한다. 조합원은 20명 이상이어야 한다. 밑에 적으십시오. 원칙. 주택조합의 조합원을 구성할 때는 주택건설 예정시대소 몇 퍼센트? 50%. 50%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을 하되 최소 몇 인 이상을 원칙으로 합니까? 20인 이상을 원칙으로 구성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역조합과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은 20명 이상으로 구성하는 게 원칙이에요. 알겠죠? 주택건설 예정시대소 50% 이상으로 구성하되 최소 몇 인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20인 이상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런 얘기죠. 그럼 잠깐만요. 문제 낼게요. 지역조합과 직장주택조합, 건설 목적의 지역조합과 직장주택조합의 주택건설 예정세대수가 지역조합과 직장주택조합의 주택건설 예정세대수가 30세대예요. 예정세대수가 몇 세대라고요? 30세대라고. 그럼 조합은 몇 인 이상으로 구성해야 됩니까? 자, 물어볼게요. 15인 이상으로 해야 한다. 그리고 20인 이상으로 해야 한다. 어느 쪽이 맞아요? 이게 맞는 거라고. 주택건설 예정시대수가 30시대이면 50% 이상이면 15인 이상을 구성하면 되죠. 단 주택건설 예정시대수의 50% 이상의 조합을 구성하되 최소 인원은 몇 인 이상을 원칙으로 합니까? 20인 이상. 그러니까 15인 이상으로 해야 맞습니까? 20인 이상이 맞는 겁니까? 20인 이상으로 구성하는 게 맞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주택건설 예정시대수의 50% 이상의 조합으로 구성하되 최소 20인 이상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주택건설 예정시대수가 50시대인 경우에는 몇 인 이상으로 구성하면 됩니까? 25인 이상으로 구성하면 돼요. 맞죠? 그때 50% 이상인 구성하면 되니까. 단 50% 이상으로 구성을 하지만 20인 미만인 경우에는 그 50% 이상이 20인 미만인 경우에는 몇 인으로 해야 됩니까? 20인 이상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죠? 살짝 응용할 것. 그 다음에 이제 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입니다. 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 발표하시고요. 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 필수입니다. 필수 암기. 반드시 외워야 돼요. 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은 안 외울 수가 없고요. 이건 뭐 철저히 외워야 됩니다. 근데 제가 요리를 안 해드리면 같이 안 하면 외우기 힘들어. 교재 보기. 자, 교재 같이 볼까요? 612페이지입니다. 612페이지 빨리 따라오셔야 돼요. 혼자 뭐하고 있으면 자꾸 놓쳐버리고 설명 들어도 힘든데 612페이지 오셔서 1번 지역주택조합 발표하시고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입니다. 교재 한번 보십시오.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다음 요건이 몇 개 있죠? 교재를 보세요. 몇 개 있죠? 2개. 기업가 니은이잖아. 그러니까 기업가 니은의 요건을 동시에 모두 갖추면 무엇이 되는 거죠? 지역조합의 조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기업가 니은 중에서 니은번 먼저 옵니다. 니은번 오세요.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은 현재 지금부터 미칠 것이십시오. 같은 모집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실 거죠. 그러니까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이 되려면 같은 모집지역에 몇 개월 이상 거주해야 됩니까? 6개월 이상 거주한 자여야 돼요. 6개월 이상 거주하고 기역에 해당하면 돼. 맞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기역에 해당하면 돼요. 그때 기역은 몇 개가 있어요? 다시 A, B 2개거든. 그래서 6개월 이상 같은 모집지에 거주하고 A에 해당하면 지역조합의 조합이 되는 거야. 또 6개월 이상 같은 모집지에 거주하고 어디에 해당하면 되죠? B에 해당해도 지역조합의 조합이 되는 이렇게 교재를 볼 수 있어야 돼 혼자. 기억번부터 봅니다. 기억번 A번부터 봅니다. A번 컬러로 복사된 부분을 줄 거야 됩니다.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니까 무주택 세대입니까? 유주택 세대입니까?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일 것, 그렇게 추구하면 되죠. 같은 모집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는 지역조합의 조합원들 주는 거죠. 그러면 서울, 경기, 인천 등 같은 모집지역이니까 서울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 두고 거주했다면은 서울, 경기, 인천 어디에서 설립하는 지역주택조합에도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는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거야. A번이 뭐죠?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일 것, 그렇게 외워야 되죠. 저하고 같이 하니까 길어집니까? 짧아집니까? 짧아지잖아. 그 다음에 같은 모집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B에 해당해야 되거든. B에. B. 제가 읽으면 줄 거죠. 세대원 중 B 첫 번째 줄 끝에 있어요. 세대원 중 한 명에 한정하여 세대원 중 한 명에 한정하여 주거주는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한 채를 소유한 세대. 그럼 한 채를 소유했으니까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한 채를 소유했으니까 무주택 세대입니까? 유주택 세대입니까? 유주택 세대. 유주택 세대의 세대주도 가능한 거예요. 주거주는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한 채를 소유한 유주택 세대의 세대주도 조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같은 모집지역에 몇 개월 이상 거주하면은 6개월 이상 거주하면은. 그래서 이제 저를 보시면 되죠. 자, 체크 잘 하셨습니까? 저를 보고 다시 정리할게요. 지금 세 번째 하는 거죠. 자, 저 끝에 고개 드시고 저 눈을 보고 갑니다. 같이. 지역조합의 조합이 되려면 같은 모집지역에 거주하고 첫 번째가 어떻게 되죠?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가능하죠. 두 번째 같은 모집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그 다음에 주거주는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한 채를 소유한 유주택 세대, 세대주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직장주택조합이죠.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합니다. 다음 요건, 자, 니은번 같이 볼까요? 니은번. 니은번에 두 번째 줄 끝에 줄 거예요. 동일 국가기관, 자치단체, 법인에 근무하는 사람일 것. 동일 직장 근무자일 것, 이렇게 오는 거야. 이럴 때는 동일 직장 근무자일 것. 맞죠? 동일 국가기관에 근무하면 동일 직장 근무자 아니야? 국가직 공무이지 뭐. 동일한 국가기관에 근무하니까 대부분 국가직 공무원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동일한 자치단체에 근무하면 어떻게 되죠? 지방직 공무원이겠지 뭐. 그죠? 그리고 동일한 법인에 근무하면 같은 회사에 다니겠지 뭐. 그럼 이거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뭐죠? 같은 직장 근무자일 것, 그렇게 보면 되잖아. 같은 직장 근무자일 것. 조심해야 될 게 몇 개월 이상 근무 요건이 있어? 없어? 없어. 같은 직장에 2년 이상 근무한 자 중에서 막 이런 식으로 만든다니까. 6개월 이상 근무한 자 중에서 이렇게 만든다니까. 같은 직장 근무자면 돼요. 같은 직장 근무자라고 해석하면 되잖아. 같은 직장 근무자로서 어디에 해당해야 되죠? 기억에 해당하면 되잖아. 기억 봐요. 기억번. 위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1번이 뭐죠?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이잖아.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 기억에 해당하면 돼요. 기억은 뭐죠?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면 되잖아. 그러니까 직장주택조합 조합원도 같은 직장 근무자 중에서 무주택 세대주는 가능하다 이 말이야. 이해가 됐죠? 그 뒤에 봅니다. 줄컸죠?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의 경우, 아까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설립을 인가받습니까? 신고했습니까? 신고.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설립 신고한 직장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위 동그라미 1번의 기억의 A에 해당하는 세대주, 기억의 A에만 해당해야 되니까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만 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때는 유주택 세대주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만 가능하다는 거죠. 네. 그러면 원칙은 이렇게 되죠. 잠깐만요. 직장주택조합은 같은 직장 근무자 중에서 지역조합의 조합원 자격, 기억에 해당하면 되죠.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도 되고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한 채를 소유한 유주택 세대의 세대주도 될 수 있어. 단 직장주택조합 가운데서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은 같은 직장 근무자 중에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에 한한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잖아. 3번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입니다.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 이거 무지 어려워요. 네, 그래서 이거 설명이 좀 필요하니까 여기서 잠시 끊을게요. 네, 잠시 휴식하고 다시 시작하죠. 그게 나을 것 같아요. 힘드시니까. 네.